You retrain,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여당 패닉. 예.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오전 내내 조금 전까지 비공개 최고위원을 긴급 소집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아직 자세한 소식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의혹 의원 6명에 대해서 출당이 아닌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일단은 더 자세한 소식 나올 때까지 그 민주당이 의뢰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다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 전부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했는데 네. 결과를 보면은 의원 6명 그리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6명 총 12명이 16건의 부정한 거래가 네. 발표가 됐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부동산 요 사안이 이제 어제 오후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 의원은 6명이고 배우자 가족이 이제 6명이 됩니다. 네. 부동산 명의 신탁이 의혹이 6건, 농지법 위반이 6건, 그리고 업무상 비밀 이용이 3건, 건축법 위반이 1건이니까 상당히 내용상으로 봐도 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역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또는 개발 계획 발표 전에 토지 매입을 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 네, 완전한 이해 충돌 의혹이죠. 네,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도 2건이나 되는데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는 과연 어떤 사람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잘못한 것인가?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본인도 잘못이 있는데 그 본인의 가족까지도 중첩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가족까지도. 그러니까 본인도 문제가 있는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정한 거래 내용이고 여기다가 그 내용이 명의신탁 의혹이나 농지법 위반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예. 출당이 아니라 탈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 여론은 아마 그 이상이 아닐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네. 속보가 또 하나 들어오는 게 의혹이 경미하다. 좀 그 해당 의원들이 지금 당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6명 의원이 이제 명단이 이제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그 어떻게 속보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상 기자 더 나온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나온 얘기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해당되는 의원들에게 이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이 민주당 지도부가 이 여당 의원이 연루된 사람들이 의원 6명에 이 가족까지 6명이 된다라는 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좀 당황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오전에 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연루된 의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좀 경론이 오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민주당이 이 얘기를 할 때 이 당사자들의 이름을 가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좀 혐의만 보고 어떻게 할지를 논의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의혹처럼 보이는 내용도 많았다. 좀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그래서 이제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을 좀 일괄적으로 처분할지 아니면 이 건건이 개별 건으로 이제 대응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가 많이 오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결론은 여기에 연루된 의원 모두에게 이 탈당을 권유하는 것으로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송영길 대표가 지난 2일 날 그 기자회견을 할 때도 이 투기와 관련된 의원이 보고가 되면 권익위에서 나오게 되면 명단을 발표하고 즉각 출당 조치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신속한 대응이 좀 요구가 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이 그 조사 결과를 불신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근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부 기관인데 무슨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 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러니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셀프 조사 아니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위원들도 민주당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 결과보다는 훨씬 더 있을 것이다. 거래 의혹이 문제되는 경우가 의원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뒤에 이제 정상근 기자가 설명을 할 텐데 우리는 감사원에 의뢰를 하겠다. 이게 상당히 또 이것도 정치적이에요. 왜냐하면 왜요? 감사원의 최재형 감사원장은 최근 보수 야권의 대선 후보로도 이름이 오르면서 상당히 또 보수 야권 쪽 편일 것이다. 이런 인식이 또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감사원장에게 임명을 맡길 것이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자꾸 내년 대권 이런 오르락 내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자, 속보가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업무상 정보 이용 의혹과 농지법 위반 등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혹에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게 적절하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파장의 최소화를 위해서 엄정 대응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결론이 모인 것으로 이렇게 나왔답니다. 민주당의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오후 2시 45분에 5분 뒤네요. 네네. 회견을 통해 이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여튼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할 시간 되면 우리나라에 아주 네네. 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사건의 중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현장 연결을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40분 30초니까요. 자, 45분에 한다고 그러니까. 자, 정상 기자. 네. 국민의힘은 그래서 감사원에다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 국민의힘이 이미 소속 의원들에게 이 전수조사에 대한 동의를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뭐 공동으로 조사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이미 102명이죠, 102명. 네네 102명 이 전원의 이 부동산 전수조사 동의를 다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 의뢰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다가 했습니다.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이다는 거죠? 아니요 이미 다 동의는 받았고 이제 이 감사원에 이 의뢰를 하기로 했다. 하기로 했다. 네네. 그러니까 아직 한 건 아니고. 네네 하기로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권익위가 아니라 감사원 조사에 응하라 이렇게 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차피 다 조사할 거 말이죠. 국회에서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전 국회의원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 한쪽은 권익위, 그렇습니다. 한쪽은 또 감사원에 앞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 LH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들은 뭐 아무 이상 없냐 이런 뭐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을 때 뭐 다 같이 전수조사를 하자라는 목소리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민주당이 같이 전수조사를 하자. 그래서 공동으로 논의를 해서 어디에 맡길지까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다 한 번 맡길 때 다 같이 맡겨서 그 결과를 이제 보자라고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이제 우리가 받겠다라고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 받을 거 이게 뭐하러 따로따로 하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으면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 출당하기로 했었는데 출당이 아니고 탈당을 권유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네. 이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출당과 탈당. 탈당은 본인이 자의로 탈당을 하는 것이고요. 이 출당은 당에서 그 어떤 징계 절차를 거쳐서 네. 징계 결과로 당에서 쫓아내는 것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징계위원회를 연다든가 아니면은 뭐 민주당 의원 전원이 뭐 투표를 한다든가 뭐 네. 그런 식의 뭐 절차가 있을 것이다. 뭐 대체로 이 출당이라는 게 이제 징계의 최고 조치이기 때문에 네.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이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 출당을 한다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45분까지 지금 한 2분 남았는데요. 네. 잠시 다른 이슈로 살펴볼게요.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뭡니까? 양정철의 작심 인터뷰. 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했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유행어를 또 쏟아냈습니다. 쓴소리를 쏟아냈다는 의미인데요. 여당에 절박함이 없다. 정권 재창출에 비관적 요소가 더 많다. 위기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변화 맹시, 사자성 변화 맹시
맹시.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를 보지 못한다. 맹. 예. 없을 변화를 맹. 못 본다. 네. 네네. 그러니까 변화의 흐름을 못 잃는다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제시했고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평가를 능숙한 아마추어다. 그러니까 능숙한 프로가 아니라 능숙해 보이는데 실제 봤더니 아마추어더라. 네. 그다음에 많이 기대했던 국정성과가 못 미친다.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도 한마디를 냈습니다. 친문 제3 후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를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력한 집권 가능성,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라면 친문이든 누구든 뭉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당에 대한 전략적 배려가 아쉬운데 대선 때 악역을 맡아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선 때 뭔가 누가 역할을 주면은 또는 역할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서라도 하겠다라는 또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 뭐 이걸 이재명 지사와 연결고리 만들기 이렇게 해석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본인으로서는 전략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정철. 전략통 그러죠. 네, 제갈량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만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읽힙니다. 네. 자, 정상 기자. 네. 조국 전 장관 책 낸 거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 그분 정도 위치에 있으면 그 운명처럼 홀로 감당해야 할 역사적 사회적 무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본인 같으면 법원과 역사의 판단을 믿고 책은 꼭 냈어야 했는지 이 당에 대한 전략적 배려심이 아쉽다 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당정청 모두 아니라고 오만했다라고 하면서 그 시작이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장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고요. 특히 박원순 전 시장은 죽음으로 책임을 안고 간 건데 이 민주당으로서는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조용히 보내드렸어야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연정을 또 제안하기도 했고 하지 않았어요? 연정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합니까? 연정. 연정이 중요. 결과에 지금 대한 고영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듣겠습니다.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LH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하였으나 국민의힘은 공정성 등을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3월 20일 민주당은 김태년 비대위원장 명의로 국민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자진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이 4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속을 포함하여 총 816명을 조사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저녁 권익위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조사 내용상 이미 나왔던 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경미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소명 절차가 생략된 것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주체로서 사실규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명 자료도 해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이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통상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 논란 등의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로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사건이
특수본에 이첩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 옥석이 가려지기를 바랍니다. 해당 의원들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의혹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하였고,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합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 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 지도부는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문제에 언행일치의 자세로 엄중히 대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권익위로부터 통보받은 12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명단은 제가 방금 브리핑한 내용과 함께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고영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저희가 아까 6명은 의원이고 6명은 직계가족이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중첩되는 게 없는 거죠. 네, 대변인 얘기로 보면 12명 전원인 것 같아요. 네. 12명 전원이고, 그래서 오전 내 최고위원회 비공개를 열어가지고 12명 전원을 특별수사본부에 명단을 이첩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오늘 명단을 발표를 안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12명 전원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발표를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제 권익위가 이 명단을 비공개로 한 이유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었는데 네. 이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수사를 해봐야 이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네, 이에 따라서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잠깐만요. 네네. 지금 해당 의원 명단이 네네, 서면으로 언론에 공개를 하게 네, 되니까 방금 그거 고영대 바로 의원이- 나오겠는데요. 네, 12명에 한다고 대해서. 하여튼 12명이 전부 현역 민주당 의원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12명을 특별수사본부에 이첩을 했으니까 일단 탈당을 해라. 그리고 나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의혹을 해소하면 다시 돌아와 달라. 지금 고영진 대변인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허리케인, 쇼미더뉴스 좀 오늘 순서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립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 답은 이거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뭘까요? 뚱커벨 품격 있는 힌트를 좀 부탁합니다. 장고면 정상훈 기자. 네네. 두 글자죠. 두 글자입니다. 연대하는 정치. 연대하는 정치, 그죠? 아, 이번엔 좀 품격이 있었네요. 아, 글쎄요. 품격이 있나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성 탤런트, 개그우먼이 있고. 개그우먼 오늘, 있죠. 네네. 오늘 주제가 무거워서 사탕도 못 드렸네. 자, 네. 가시면서 하나씩 좀 아, 고맙습니다. 당 충전하시고요. 네.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소개해 주세요. 환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민융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산부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허리케인 라디오가 진행되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가 네. 대한민국에 아주 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지는 시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